우리가 접해온 거의 모든 제도는 우리를 노동력으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학교는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축적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를 잘 따르라. 문제 일으키지 말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해 고용되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남지도 않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데 왜 평생 제자리일까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게임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실패한 것도 인생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편안하게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이 상태에 조용히 묶어두는 4가지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패턴은 생각보다 익숙합니다. 괜찮은 연봉, 괜찮은 집, 괜찮은 생활.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작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는 삶. 이들은 빈곤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유지에 갇힌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평생 머물러 온 그 시스템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시스템의 끝, 경계선이 보일 겁니다. 이 시스템의 설계를 이해하는 순간 그 안에 남아있을 이유는 사라집니다. 첫 번째, 소득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학교, 직장, 사회. 멀리서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접해온 거의 모든 제도는 우리를 노동력으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학교는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축적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를 잘 따르라. 문제 일으키지 말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해 고용되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산업화 시대의 설계입니다. 현대 경제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조직에서 시간을 팔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독립적인 사람보다 유용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버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연봉이 오르고 승진합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적이 아닙니다. 참여일 뿐입니다.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고 그 돈은 스스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결함입니다. 소득은 당신을 살게 하지만 소유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시스템은 전자는 집요하게 강조하면서 후자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소득 경로에서 벗어나는 일은 극도로 두려운 선택이 됩니다. 왜일까요? 지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예측 가능한 일상, 이미 짜여진 일정. 바로 안정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지금이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은 가장 잊고 싶은 감옥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당신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무디게 만듭니다. 소득은 오르지만 자산으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그 보상은 항상 위에 있는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비대칭이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소득자는 가치를 만들고 소유자는 가치를 가져갑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굶기지 않습니다. 대신 충분히 편안하게 만들어 소유를 고민하지 않게 합니다. 안정적이지만 의존적이고 진행 중인 것 같지만 축적되지 않으며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득의 함정 안에서 인생은 하나의 반복이 됩니다. 일하고 벌고 쓰고 다시 일하는 루프. 레버리지도 없고 출구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남는 자산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소비의 함정입니다. 시스템은 소득이 오를 때마다 지출도 함께 오르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소비 경제 전체가 당신의 여유가 자산이 되기 전에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벌기 시작하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제시합니다.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 이 모든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지. 그렇게 느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주의는 사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은 점점 어색한 선택이 됩니다. 기업들은 수십 년간 판매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구독, 할부, 편의 서비스. 하나하나는 작지만 지속적입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편해지는데 자산은 거의 쌓이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소비의 함정입니다. 세 번째, 세금 구조입니다. 월급날마다 세금이 먼저 사라지는 경험 익숙하실 겁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을 걷기 가장 쉬운 돈입니다. 모든 흐름이 기록되고 숨길 수 없습니다. 반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릅니다. 이동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떠날 수 없는 쪽에 부담을 지웁니다. 이것이 세금 함정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함정,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이 자원을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성과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자리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일이 끝나도 퇴근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회의, 이메일, 보고. 하루는 조각나고 에너지는 소모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무언가를 만들 힘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을 원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지친 사람은 순응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변화할 힘이 없습니다. 시간의 빈틈은 스크롤링과 스트리밍으로 채워집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시간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차지하면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멈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갈 때만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게임은 바뀝니다. 소득은 감옥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고 소비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으며 시간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할지 시스템의 이용이 될지 선택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